태풍 차바로 농민들의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감귤농협 임원들이 일본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태풍 피해 현장을 점검하던 시기여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제주 사상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인 오라 관광단지를 놓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데 환경 영향 평가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고기잡이하던 어선에서 불이나 침몰했지만 선원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제주도 내 학교에서도 처음으로 지진 대피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태풍 차바가 제주를 강타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피해를 입은 감귤농민들은 아직까지 피해 복구와 보상 문제로 시름을 앓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감귤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일본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찬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감귤농민 2천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제주 감귤농협. 김용호 조합장과 임원 등 18명은 지난 8일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출장을 떠났습니다. 출장 명목은 일본 선진지 견학. 그런데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쇼핑몰과 다도 체험 등 일본의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4박 5일 일정 가운데 성과장과 감귤연구소 견학은 반나절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상황에 따라 방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 태풍 피해 때문에 농가들이 울부짖고 있는데 어떻게 감귤 산업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피해 수습도 외면한 채 관광을 갈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들이 출장을 떠난 날은 태풍이 제주를 휩쓸고 간 지 불과 사흘 뒤로 감귤 피해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된 상황. 국회의원들까지 국정감사 일정을 바꾸면서 태풍 피해 현장을 찾았고 농협 중앙회장도 제주로 내려와 피해 상황을 점검하던 시기였습니다. 태풍 오기 전에 사전에 일본 출하고 일정 계획이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연기가 안 돼가지고. 감귤농협 임원 18명의 출장에 들어간 비용은 3천만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감귤농협은 일본의 감귤 생산 현장을 실제로 방문했다면서도 관광지 방문 여부는 답변하지 않았고 정확한 비용과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해발 350에서 580m 사이에 위치한 오라관광단지 사업부지입니다. 면적이 354만 제곱미터, 마라도의 12배나 됩니다. 사업비 6조 2천억 원이 투입되고 회의설과 숙박시설, 카지노 등이 들어서는 제주도 역사상 최대 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1999년 처음 시작돼 사업자가 여러 차례 바뀐 끝에 중국계 자본인 JCC가 사업을 인수했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까지 마쳐 도의회 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자원총량제 적용 문제와 지하수 관정의 적법성 여부, 오폐수 처리 계획 등 여러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조건부 동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사업자가 거부했는데도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열어 이를 권고사항으로 바꿔줘서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데요. 쟁점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을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라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장 큰 쟁점은 콘도미니엄 건설이었습니다. 사업 부지에 들어서는 콘도미니엄은 모두 1,800여 실. 이 가운데 87%가 JCC가 인수한 뒤 새로 구입한 부지에 배치됐습니다. 문제는 이미 기초공사가 진행된 기존 부지와 달리 이곳은 초지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환경단체는 더 이상 환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 부지에서 제외시키라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사업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32%를 콘도 분양 수입으로 조달할 계획이어서 이곳에 콘도를 짓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절대보전 지역인 오름 주변에 들어서는 나머지 콘도와 골프장도 논란거리입니다. 환경단체는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는 일부 지역만 포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고 또 경관으로도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숙박시설들이 지금 들어갔을 때의 경우에는 이런 주변의 녹지축이 축소가 되고
또 환경적으로나 경관적으로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것은 도의회의 동의 절차. 시민단체들이 이번 심의가 무효라며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 지역 인구와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수용 능력에 과부하가 걸렸다며 미래를 보는 해안이 부족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관홍 의장은 오늘 임시회 개회사에서 그동안 친중국 정책의 시행으로 양적 성장을 했지만 중산간 난개발과 불법 체류자 양산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의회는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는 임시회에서 제주도와 교육청의 추경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벌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고기잡이 여선에 큰 불이 나 침몰했지만 선원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의 침착한 대응이 빛났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 선적의 통발어선 한 척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해경이 물대포를 쏘며 진압에 나서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불은 조타실 뒤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선원 10명은 화재 사실을 모른 채 잠을 자고 있던 상황. 선장 58살 정모 씨는 우선 선원들을 깨워 선미 쪽으로 대피시키고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다 자고 있었어. 비상대. 불길이 점점 선원들 쪽으로 다가왔지만 구명조끼와 구명보트는 이미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일단 잠시만요. 자만 받아주면 뭐고 구명조끼도 아래는 안 그쪽에 선장과 선원들은 당황하지 않고 배에 있던 스티로폼 부표를 엮어 바다에 던진 뒤 배에서 탈출했습니다. 부표에 매달려 있던 선원들은 1시간 만에 다른 어선에 의해 모두 구조됐습니다. 물에서 우리가 한 1시간 반 정도 선으로 해결했지. 살라고 안 많이 그랬어. 어선은 화재 발생 6시간 만에 전소돼 침몰했지만 선원들 모두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처한 탓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누정 가능성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어선이 동중국해에서 사흘 동안 표류했는데도 해경이 뒤늦게 구조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제주시 선적 29톤급 연승어선 K호는 지난 12일 서귀포 남쪽 400km 해상에서 기관 고장을 일으켰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중국 어선 단속에 모든 함정이 투입됐다며 지난 15일에야 경비함정을 보내 K호를 예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제주에서도 감지됐지만 일부 학교는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율학습을 계속하는 등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는데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의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홍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업 중인 교실에 지진 발생을 알리는 경보가 방송됩니다. 화재에 대비해 교실 전등이 모두 꺼지고 학생들은 책상 밑으로 피합니다. 진동이 멈춰 대피하라는 경보가 울리자 학생들은 책가방으로 머리를 감싸고 국도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건물 붕괴의 위험을 피해 운동장 가운데로 전교생 1,200여 명이 대피하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머리를 보호하라는 그런 교육밖에 못 받았는데 이번 훈련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경주 지진 이후 지진 대피 훈련 시범 학교가 지정되고 실제 훈련이 이루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마련한 이번 훈련에는 도내 학교 안전 담당 교사와 학부모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대피 도중 다치거나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졌습니다. 대피 위주로 사고 위주로 이제 훈련을 했는데 이번은 학생, 사람, 생존, 학생이 삶 위주로 훈련을 진행을 하고 교육청은 태풍 등 재해가 잦은 제주 실정에 맞는 재난 상황 대비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에 배포하고 민방위의 날 등을 이용해 훈련을 정기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제주도가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제주도를 비롯해 부산 사하구와 경북 경주시 등 6개 지역이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 지역 기준을 넘어서 피해 수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피해 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되며 피해 주민은 공공요금과 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태풍 차바로 인해 바닷가에 쌓인 해양 쓰레기가 당초 추정됐던 500톤보다 5배 가까이 많은 2,300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5일까지 바닷가 대청결 운동 기간에 연인원 2만 명이 참가해 태풍 때 몰려온 해양 쓰레기 1,800톤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나머지 해양 쓰레기 500여 톤은 이번 주까지 수거할 예정입니다. 교육의원의 본회의 의결 권한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태민 도의원은 오늘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교육의원은 교육감이 관장하고 있는 교육과 학예 업무의 심의 의결을 위해 선출된 만큼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본회의 의결 권한은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성균 교육위원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선거구 획정 논의 때마다 정치적 유불리만 빠지는 행태라며 반발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일주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전복된 뒤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1살 김모 씨 등 2명이 다쳤고 소방서 추산 3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승용차가 도로변 화단을 들이받은 뒤 충격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부장판사는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박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이웃에 사는 8살 난 쌍둥이 자매를 창고와 집에서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 판사는 박 씨가 어린 자매들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점을 악용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